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간의 인간 이영수입니다. 어떤 분들은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림 그리는 거.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글쎄요, 그림. 일단 그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? 무슨 막 피카소의 그런 소에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게르니카 뭐가 있을까? 제가 좋아하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뭐 키스 아니면 또 뭐 있지? 또 클림트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그 누구지? 생각이 안 나 요즘. 아무튼 유명한 화가들이 너무 많잖아요. 우리나라에 또 뭐 이중섭 화백이라든지 뭐 김수근, 천경자 화백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?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 이런 거 떠오르시죠? 예. 각자 그림하면 떠오르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.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림 하면 두 가지 개념이 떠오르실 거예요. 그림을 잘 그리든지 아니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. 이 두 가지만 아마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들은 그림을 잘 그리는 쪽일까요? 아니면 못 그리는 쪽입니까?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. Listen carefully. 그림을 내가 잘 그린다 못 그린다는 언제 판명나게 되는 거죠? 언제? 네? 생각해봐요. 그림을 내가 잘 그린다.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야. 아니면 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야. 이 두 가지는 글쎄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죠. 저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. 국민학교 제가 마지막 졸업생이거든요. TMI. 근데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미술 시간이 있어요. 그럼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,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,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을 사실 미술 시간에 배웠습니다. 이미 우리는. 어쨌든 내가 다 집어치우고, 딱 학교에서, 초등학교에서 대부분 처음에 도화지와, 저 때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, 도화지와, 크레파스, 아니면 물감, 뭐, 물감에는 팔레트에다가 그걸 뭐 짜서 온다든지 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준비를 갖고 와. 이렇게 해요.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주제를 주겠죠, 미술 시간에? 이걸 그려봐라. 그러면 학생들은 다 그리기 시작합니다. 저 때도 그랬죠. 이게 뭐 수행평가인지 뭔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들어간다니까. 내 인생에 이게 중요하다니까. 뭐 그렇게 했는데, 그러면 도대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기준이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겪으면서 나눠지게 돼요. 그리고 처음 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야, 못 그리는 사람이야 라고 그게 한번 판명이 딱 그냥 도장이 찍혀지게 되면, 라벨이 붙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은 대부분 평생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, 어떤 사람은 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. 이상하죠? 뭘가 기준일까?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적인 어떤 생각입니다. 여기 자막 나가고 있나요? 자, 사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사물을 똑같이 그릴 수 있느냐, 똑같이 그릴 수 없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로만 나눌 수는 없다는 거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를 들어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생이 되면,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고학년 때도 배우나? 사비연필을 쓰게 되죠. 사비연필로 기본적인 스케치나 소묘를 하게 됩니다. 뭐 원근, 구도, 명암 이런 거 배우게 되죠. 그럼 그 사물을 똑같이 탁탁탁 해갖고 뭐 해갖고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, 명암도 이렇게 다 표시하고, 이거 뭐 최대한 그 사물과 사실적으로 그 비슷하게 묘사를 해내는 학생들은 그림 잘 그리네, 그걸 해내지 못하면 그림 못 그리네, 이렇게 된단 말이죠.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? 맞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지, 그죠? 이걸 내가 왜 찍고 있어?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제가 사실 미술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? 저는 뭐 제가 뭐 그쪽 전공도 아니고, 저는 뭐 제 인생의 한 8, 9할 정도는 좋게 말해서 무학의 통찰. 제 전공은 이쪽이랑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, 물론 전공 수업 중에 미학 수업이 한 번 있긴 했습니다만, 저는 뭐 그림을 어릴 때부터 그리는 걸 좋아했고,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림과 만화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만화책에 나오는 캐릭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걸 좋아했습니다. 즐겨했어요. 틈만 나면 내 주위에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뭐 그냥 그 낙서를 했어요. 저는 그래서 정신이 엄청 산만한 아이였습니다. 막 교과서에, 책에 막 여백 뭐 이런 데다가 다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, 뭐 필기는 뭐 잘 몰라. 근데 그런 거 막 하고 그랬어요. 어쨌든
여러분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입니까? 못 그리는 사람입니까? 이 질문을 대부분 그림하면 떠오르게 되는 질문이에요. 그리고 그 질문 안에 자신과 자신을 그 질문 어딘가에 끼워 넣게 되는 거죠. 이게 과연 맞는 걸까? 전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자 그러면 그게 왜 아니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? 그림을 사물과 똑같이 묘사하는 건 사진이 하면 됩니다. 저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훌륭한 묘사력이나 어떤 실력을 가진 화가도 사진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. 그렇잖아요. 아무리 후진 사진기라도 찍으면 그게 제일 현실적으로 똑같습니다. 그렇잖아요. 제 생각입니다. 이것도 제 생각이 나가고 있죠? 사진이 발명되면서부터 사실 그 논쟁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사진이 발명되면서부터 더 이상 사물을 똑같이 묘사해야 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. 우린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? 어마어마한 사진기의 어떤 기술이, 사진 기술이 발명된 시기에, 발달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아직까지 사물을 똑같이 묘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냐고요. 이건 글쎄요. 삶에서 굉장히 큰 기쁨 중 하나를 뭐랄까 스스로 거부하거나 아니면 거세당한 채 살고 있는 거죠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림 그리는 건 재밌습니다. 그림을 보는 것도 재밌어요. 제가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? 하지만 그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어떤 예술의 장르잖아요. 그러면 그 역사가 오래된 인간의 뭐 어떤 전통과 역사와 정신과 그 인류의 모든 것들이 녹아내려진 그런 정수, 정수, 그 어떤 결정체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산다는 건 글쎄 조금 아쉽지 않나요?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물론 그림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.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굉장한 세계적 화가가 이걸 보진 않을 거잖아요. 솔직히 볼 거예요? 안 볼 거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걸로 돈을 벌 것도 아니고 그림으로 무슨 수익을 창출할 것도 아니고 난 더군다나 프로도 아니기 때문에 못 그려도 됩니다.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. 저는 그 이전에 제 생각이지만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 나가고 있죠.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 못 그리는 것의 개념은 없다고 봅니다. 그런 개념이 없어요.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못 그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. 여러분 그럼 다시 처음 질문 말고 다시 제 생각대로 여쭤볼게요.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? 안 그리는 사람이에요? 아마 대부분은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지 않겠습니까? 어렵지 않습니다.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밤로즈라는 아저씨 있었죠. 머리 이래갖고 막 그림을 그립시다라는 E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나이프로 그림을 그렸어요. 붓으로 안 그렸어요. 그 양반은 붓도 썼지만 참 쉽죠? 뭐 캠브레크 브라운과 뭐 섞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. 쉽죠? 뭐가 쉬워? 그렇게 안 나오는데.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. 자, 아주 중요한 것, 제 생각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처음 말씀드렸죠.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 못 그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안 그리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다. 그리고 두 번째, 모두가 풍경화를 그리거나 그 어떤 사물과 자연 풍경을 똑같이 묘사할 필요가 없어요. 이미 이것도 제 생각엔 끝난 논쟁입니다. 그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. 그쵸? 자, 두 번째는 그거예요. 똑같이 그릴 필요 없어요. 그냥 제 생각엔 뭔가를 그리고 묘사하고 표현하는 행위 자체로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물론 그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욕구가 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. 뭐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중요한 거 세 번째는 그려보라는 거죠. 그려보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주로 그냥 심심할 때마다 그리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말을 막 앞부분에 거창하게 했는데 그림을 그렇다고 내가 잘 그리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.
그러니까 아니, 또 나도 벌써 이 개념에 매몰돼 있어. 뭐 그림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막 그런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느냐? 아니에요.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저 어떤 정신 수양과 내면의 단련과 뭐 그런 걸 위해서 그냥 그릴 뿐입니다. 예. 그리다 보면 그림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뭐 미술 작품도 찾아보게 되고 미술관도 가게 되고 그런 안목들이 조금 생기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또 있게 되죠.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? 근데 뭐 그림을 그리는데 뭐 옛날 무슨 뭐 우리나라 저기 뭐그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붙어놔다 가지고 시냇물에다가 찍어갖고 도리에다 막 글씨 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거 있죠? 네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네, 스케치북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젤이요, 이젤. 스케치북을 이렇게 올려서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이젤. 자, 그리고 이거는 그림판이에요, 판. 네. 스케치북을 이렇게 그래서 거치해 놓고 그릴 때 뒤가 이게 종이니까 말랑말랑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잘 저기 그릴 수 있도록 받쳐주는 거고요. 이렇게 있으면 그릴 이제 장소는 다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뭘로 그릴까?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죠. 뭐 생각나는 재료 뭐 있어요. 뭐 대표적으로 수채화물감이 있겠고, 그리고 뭐 막 멋진 화가들만 그리는 것 같은 캔버스. 캔버스는 영어로 캔버스죠. 네. 뭔 얘기야? 캔버스는 면, 천 이런 거잖아요. 캔버스는 말 그대로 천이에요. 캔버스는 천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. 스케치북 말고 뭐 캔버스가 있을 수도 있겠고. 아유, 딴 얘기하고 있어. 자, 캔버스에다가는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뭐 수채화 물감으로도 많이 그리지만 아크릴 물감으로도 그리고 또 포스터 컬러 물감도 있을 수 있겠고 유화 물감이 있을 수 있겠죠.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, 아니면 뭐 잉크로도 뭐 펜화로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 많고요. 먹으로도 그릴 수 있겠죠. 여러 가지 재료들. 사실 주위에 굉장히 재료들이 널렸어요. 또 가장 기본적인 재료죠. 이거 얘기 안 해요. 연필 있고, 연필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겠죠. 뭐 있지? 탁한 건데, 목탄이나 콩테 같은 것도 있죠. 목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저기 뭐 이렇게 펜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, 목탄이니까 나무를 태운 수치의 숯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목탄도 되게 재밌습니다. 뭐 이런 도구들이 전 이렇게 있는데 이맛대로 골라서 그림을 그립니다. 내가 오늘 그리려는 거 어디 있지? 잠깐만요. 어디다 뒀어? 예. 찾았어. 짜잔. 이거는 보이나요? 붓펜이에요. 붓펜 아시죠?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가면 이걸로 이렇게 막 쓰고 이러잖아요. 붓펜, 붓글씨 효과 내주는 거. 이것은 매우 가격이 저렴한 모나미 붓펜인데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. 얇은 세필 붓펜이 있고 또 원래 오리지널 붓펜이 있고 짤뚱한 이런 드로잉용이라고 나온 붓펜이 있더라고요. 뭐 켈리나 이런 거 그림 그리시는 분들 쓰는데 되게 저렴해요.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. 만만합니다. 가격도 좀 만만하고 괜찮아요. 저 주로 이걸로 많이 그립니다. 그죠? 이걸로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,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가 그리려는 재료의 화학적 특성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. 은근히. 무슨 말이야? 갑자기 케미컬? What? 무슨 말이냐면 이 모나미 붓펜 같은 경우엔 수성입니다. 수성은 뭐죠? 물과 반응해요. 물에 녹거나 물과 이렇게 희석되는 성질. 희석? 이게 맞는 건가? 저도 이과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물과 반응합니다. 네, 수성이니까. 근데 다른 붓펜 중에 좀 비싼 건 유성도 있어요. 그리고 뭐 매직 같은 것도 유성이죠. 유성도 있어요. 유성은 물과 반응합니까? 안 하죠. 그려놓고 물로 대봤자 번지지가 않아요. 그런 특성이 있어요. 만약에 수채화 같은 느낌을 낼 거야
했는데 유성으로 그리면 수채화 같은 느낌은 안 나겠죠. 그럴 때 써주는 게 기름으로 그거는 뭐 녹이든지 하겠죠. 유기용매 같은 어려운 거 나왔어. 뭐 그런 거 그게 유화죠. 근데 이거는 수성입니다. 따라서 물과 반응합니다. 오케이? 따라서 이걸 쓸 때는 물을 써야겠죠. 그렇습니다.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가? 자, 그럼 다 준비됐죠? 그릴 것도 있고 그릴 이제 주된 이것도 있고 진짜 중요한 게 사실 더 있습니다. 뭘 그릴 건데 이거 엄청 중요해요. 뭘 그릴 거죠? 여러분, 자, 뭘 그릴 거예요? 이게 가스레인지도 있고 냄비도 있고 다 있어요. 근데 재료가 없네? 이러면 요리가 안 되지. 자, 뭘 그릴 건지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뭘 알겠다고 안다고 조언을 하겠습니까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만만한 걸 그리세요. 쉬운 거. 처음부터 막 내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어떤 화가의 그림들을 내가 그리겠다 막 이렇게 그리면 중간에 다 때려 치아 봅니다. 그건 못 그립니다. 그렇게 그리면 한 택도 없어요.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. 자, 그림은 제 생각입니다. 나가고 있죠? 지문 같은 거예요. 각자 자신의 지문, 다 지문 있잖아요. 모든 사람의 그림이 같을 순 없어요. 자, 여러분, 난 나의 지문을 찍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뭘 그릴까요? 제일 만만한 거. 이 방에서 제일 만만한 게 뭘까? 제 얼굴이죠. 제 얼굴을 오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가 내 얼굴 그리는 걸 자화상이라고 그랬죠. 자화상을 한번 그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